이슬람 공화국이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어젯밤 보안군이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닌 수도를 포함한 3개의 주요 도시에서 밀려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보안군은 이란에서 2번째, 5번째로 큰 도시와 수도 테헤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슬람 정권에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보안기관을 최고 경계 태세에 두게 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벌였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야톨라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에게 진압 작전을 장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규군과 경찰의 이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경찰관들이 시위대에게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사실상 동참하는 영상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게다가 경찰관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나 때로는 가족인 시위대를 죽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야톨라가 군대를 개입시키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위대의 나쁜 신호입니다. 주요 도시에서 이미 끔찍한 영상과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에도 시위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아야톨라가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행했고 당국은 1년의 위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헤란, 에스파한, 모사드, 콤 등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위는 매일매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국은 거리 시위자들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할 만큼 극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니 들어보세요. 이제 유일한 정보원인 인터넷과 전화도 끊겼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무장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와 한패인 용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혁명은 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지켜질 것이라고 했고 그의 발언 뒤에는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큰 충돌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시위들 중 일부는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에서 일어났지만 최고 지도자는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탄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신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IRGC 테러리스트들이 이란 시민을 살해하는 장면이 이미 목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테헤란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시위자가 보입니다. 그의 눈과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목격자들도 최소 200명이 그 도시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카라지시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형은 아내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약 200구의 시신 중에서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의사들조차도 이러한 보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의사는 타임스에 자신이 일하는 6병원에서 하룻밤 새 최소 217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총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국이 병원에서 시신을 치운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테헤란 경찰서 밖에서 사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안군이 기관총을 사용해 발포했습니다. 그 순간 최소 30명의 시위대가 즉사했습니다. BBC 페르시아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시라즈의 한 병원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 병원 직원 중 한 명에 따르면 시위에서 다친 여러 명이 위독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는 머리와 목 부위를 총에 맞은 부상자 20명이 그곳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를 포함한 외과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틀간 우리가 두려워한 강경 진압이 시작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겐 이런 일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1979년에 그렇게 권력을 잡았고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때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시위대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촬영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총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때문에 이란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합니다.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의 행동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 스타링크는 시위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약 4만 5만 개의 단말기가 국내로 밀수입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성에 연결해서 단말기를 가진 누구에게나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야톨라가 스타링크 단속을 위해 중국,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한 듯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이란에서 인터넷이 차단되기 몇 시간 전부터 스타링크 단말기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업링크와 다운링크 트래픽의 30%가 방해받았고 오후 10시에는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방해는 처음 봅니다. 관련 기술은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권과 IRGC가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2019년, 2022년 시위에서도 본 적 없는 일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잔혹함, 인류에 대한 범죄를 숨기려고 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는 사람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화면의 영상에서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사자 깃발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깃발은 1979년 혁명 이전의 이란의 공식 국기였고 이제 이 깃발은 이 시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위대가 일한 전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 사진을 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가 이란 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는 논쟁이 많습니다. 이란은 인구 9,200만 명의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사진을 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난 47년 동안 이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샤 정권도 매우 잔혹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저도 라자 팔라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민주주의 전환을 돕는 과도기적 인물일 뿐이며 이는 좋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국내 지지를 충분히 받을 때만 가능하며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운동이 실제로 널리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에 반박합니다. 어쨌든 다시 시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시위대가 테헤란과 같은 주요 도시의 고속도로를 점거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군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시위대에게 유리하며 바로 보안군의 문제점입니다. 시위가 커진 만큼 그들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어제 시위대가 마하트시를 장악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곳은 아야톨라의 출생지로 그와 이슬람 공화국 모두에게 매우 상징적이고 신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보안군이 그 도시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시위가 보안군이 밀려났던 밤보다 실제로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에선 시위 규모가 몇 배 더 컸다고 합니다. 시라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5번째로 큰 도시인 시라즈에서 시위대가 보안군을 몰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시위 현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됐지만 모든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위대는 계속해서 모여들고 시위는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 분명히 시위대가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정말로 지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안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이제는 정권이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능력에 도전할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군은 지금 역량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안군은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으며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있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이 헤즈볼라와 과거 지원했던 이라크 민병대에 도움을 요청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야톨라가 그의 전 사령관 하삼 솔레이마니와 함께 만든 저항의 축입니다. 이 축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이란 본토에서 멀리 떨어뜨려도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12일 전쟁 동안 보았듯이 그 전략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항의 축은 지금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톨라가 이 저항 축 단체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 후에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위를 계속 지켜보며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제도 그는 큰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아야톨라가 얼마나 더 권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현장에서 본 일들이 벌어진 후, 그리고 시위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금, 미국은 언제 개입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란은 큰 공영에 처해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도시들이 사람들에게 점령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아픈 곳을 아주 강하게 타격할 것이고, 그것이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아주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섰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켜보기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일을 잘못했고 자기 국민들을 매우 나쁘게 대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시위대의 목표 달성을 바란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란이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모두가 바라며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봤다고 확신합니다. 2009년, 2019년, 2022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란 정권은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하고 그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현실 때문입니다. 정권의 군대는 무장을 했지만 시위대는 맞설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집단이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47을 든 모습도 봤지만 대부분 시위대는 돌멩이로 싸웁니다. 이 말은 만약 이번 봉기가 진압된다면 정권이 자기 국민을 상대로 잔혹한 보복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후 2만 1000명 넘는 이란인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이미 처형됐으며 처형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어떤 외국 지도자에게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외국 세력이 개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발언과 지지는 있지만 실제 개입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지만 최근 이틀간 정권군이 살해를 더 늘렸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아무도 러시아 군인조차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다고 유튜브에서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가입하시면 모든 기존 및 신규 업로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의 취재와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